트럼프의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시진핑을 중국 내에서 굴욕적인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가 중국 정권이 자립적인 척 숨기려 했던 사실을 중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중국 체제는 미래 경쟁을 위해 여전히 미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2026년 5월 14일 트럼프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회의를 쇼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정교한 행동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화를 들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탐나는 칩을 지휘하는 그를 자신의 곁에 세웠습니다. 그때 시진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공장을 통제하고 시장에 압력을 가하며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인인 척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 전쟁의 두뇌를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트럼프 언론이 모든 것을 호의적이거나 상업사절단 혹은 경제 일정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첨단 컴퓨팅,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을 이 경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국민들 앞에서 강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젠슨 황의 존재는 presença de Jensen Huang 베이징이 아직도 판의 핵심 조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칩의 설계, 지적 재산권, 제어 시스템, 그리고 첨단 기술 수출 허가. 이것은 인공지능, 국방, 감시, 현대전의 기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곧 말씀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밀소 날비스의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엔비디아 의존도는 한때 거의 전면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더 강력한 제재가 있기 전에는 이 회사가 중국 인공지능 첨단 칩 시장의 약 95%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베이징이 자국 기업을 강화하려는 시도 이후에도 로이터가 인용한 IDC의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5년에도 여전히 이 시장의 약 55%를 차지했고 중국 제조업체들은 약 41%에 도달했습니다. 즉, 중국은 독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결정짓는 분야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에서 엔비디아의 힘의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압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른바 칩 보안법, 이 법안은 수출 통제를 받는 인공지능 칩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부정 유출, 밀수, 무단 사용을 식별하고 특정 목적지로 판매된 부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지 감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5월에 제출되었으며 워싱턴이 중국이 중개인, 유령회사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경유하는 경로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산 칩의 부정 유출 사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압력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에 관한 하원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들이 중개 회사를 통해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서버가 중국으로 유출된 혐의를 언급했습니다. 시진핑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거워졌습니다. 베이징이 칩 경로를 숨기는 건 스스로 주도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희토류에서의 힘을 이용해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시진핑이 아직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지점입니다. 핵심 광물은 전기 모터에 들어갑니다. 국방, 반도체, 터빈, 레이더, 그리고 고정밀 장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시진핑은 광물 압박을 사용하지만 트럼프는 기술 압박을 사용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더 악화시킨 또 다른 전선은 에너지였습니다. 베이징 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시진핑이 미국 에너지, 특히 미국산 석유 구매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도 언급되었습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로 인해 중국의 중동 의존도가 더 위험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이번 대화를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만으로도 중국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해상로에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겉으론 연결이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크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상업회의만 다룬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에게 동시에 세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전략적 항로입니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엔비디아를 원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두려워합니다.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이용하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선박, 제재, 석유 문제로 인해 중국은 바로 그곳, 즉 가장 문제가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위험을 키우는 곳에서 안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멱사는 핵심 기술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경쟁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수출 제한을 통해 소련이 첨단 컴퓨터, 정밀 장비, 전략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소련은 영토, 무기, 에너지, 선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서방의 기술 도약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모스크바를 단독으로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경쟁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논리는 이제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장은 더 이상 탱크나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칩,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그리고 공급망이 전장의 일부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발전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문을 통과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도 이 경쟁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1980년대 미국이 일본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민감한 분야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는 ASML 장비 덕분에 첨단 칩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의 규제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타이완은 TSMC까지도 미국과 아시아 기업을 지탱하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 경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강대국들이 부과하는 규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예시에서 교훈은 같습니다.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를 통제하는 자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병목 지점을 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화 한 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화는 폭발이나 위협,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시진핑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는 자신을 피할 수 없는 중국의 사령관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젠슨 황이 트럼프 옆에 있는 모습은 베이징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의존성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압박과 협상, 예외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시장을, 중국은 접근권을 원합니다. 미국 의회는 우회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길 원합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시진핑은 이런 의존이 항복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퍼졌습니다. 트럼프의 전화는 단순히 한 임원을 출장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앞에 중국의 약점 지도를 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